금요일입니다. 황금 타임 때 선택 잘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릴게요. 수익률 상승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잘 맞춰주셨고요. 밀도 있는 시간입니다. 새빨간 테마, 새빨간 상담, 새빨간 유방주까지 밀도 있게 여러분들의 30분 시간을 순식간에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죠? 전화 02786-102-1024,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상담 참여만 하셔도 단 2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트렌드가 되기 한 달 전 미리 짚어보는 테마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새빨간 테마 되길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채셨을까요? 오늘 정치인 테마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관련주들 들썩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원래 이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자 화장실은 남자의 금남의 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방송에서는 거의 이쪽이 금도의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방송에서 안 다루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기엔 좀 힘들고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이후 다시 한 번 더 크게 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도 상당히 많은데요. 앞에서 먼저 주의사항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부터 볼게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색깔을 정말 빼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방송이어서 저도 오늘 물 싹 다 빼고 왔거든요. 네. 전문가님 의심되는데 오늘 넥타이? 전혀 아닙니다. 새빨간 투자라서 제 말투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오로지 주식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은 뒤에 C나든지 아니면 그런 직책 자체를 생략하더라도 명사로서 그냥 주식에 대한 명사로서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 자체가 상당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거품을 싹 빼고 그냥 여기에 대한 테마주로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자체가 2월 27일 킨덱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2월 말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잡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슈가 겹칠 때는 더욱더 큰 이슈에 투자 심리가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이 한국당 전당제 자체가 상당히 테마주들이 심리 자체가 약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누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그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엔 당선과 주가 흥행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메가 트렌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적자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2월 27일에 열리다 보니까요. 우리가 2월 결산이라든지 또는 3월 31일까지 실적 발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상장 폐지 여부가 또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자 기업은 절대 안 된다. 적자 기업은 대장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정치인 테마가 더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 관련주다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거 말고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한계가 더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거 자체를 우리가 더블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수소차 플러스 환경 관련주 이런 식으로 되면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치인 테마주다 보니까 반짝하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셔가지고 100% 몰빵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만약에 제 연봉을 다 틀어서 이 종목을 몰빵을 했습니다. 이상훈 전문가님 믿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100%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테마주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된다. 아, 그래서요. 네. 어떤 사람의 어떤 테마주가 들썩인다고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콕콕콕콕 집어 드릴 테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잘 들으세요. 네. 자, 일단은 오세훈 테마주. 자, 여기에 이분의 중학교까지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 중동중학교, 대일고등학교, 고려대 출신인데, 자, 일단은 원익, 유진기업 나오는데 요거 일단 별표 한 개씩 해놓습니다. 별표. 자, 일단은 자랑스러운 중동인. 그래서 2007년도에 자랑스러운 중동인. 네네. 중동인이라고 해가지고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가 있어요. 요거는 꼭 중요합니다. 체크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전 시장이 중동중학교 출신입니다. 거기에 7명을 뽑았는데 그 7명 중에 1명이 오세훈 시장, 그리고 원익 회장, 유진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아이리버는 오세훈 시장의 동생, 친동생이 오세훈 전무인데요. 이 오세훈 전무가 현재 블록체인 사업 개발을 하는 부서에 대한 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아이리버가 신규적으로 편입된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고, 밑에 이제 진양그룹과 KPX그룹이 나오는데, 진양그룹은 다들 아시죠? 그럼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사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신에 KPX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양준영 회장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KPX 홀딩스의 회장이 있고 그 회장의 아들이 양준영 회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KPX 홀딩스에 대한 주가는 지금 많이 안 올랐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홀딩스하고 케미칼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생명과학을 조금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월산업, 한국선제, 금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도 뭐 학교에 대한 동문 얘기로 해져 있다. 그래서 한국선제, 금양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더 봐야 되겠죠. 두월산업 보지 마세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이제 황교안 테마주 넘어왔습니다. 자, 학교가 이제 경기고 성균관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 한창재진 많이 올랐죠. 요거 보지 않습니다. 서현탄 메탈 적자에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 동문 출신인데요. 요거 별 반개 정도. 그리고 디젠스, 갤럭시 SM이 있는데 디젠스는 관리 종목이에요. 보지 않습니다. 그 유인텍, 세동, 솔고바이오 다 적자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테마주 현실이에요. 하려고 막상 보면 대부분 다 적자거든요. 그 적자 기업은 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 자, 이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퓨처 적자입니다. 자, 여기 인타임 얼마 전에 전임원 횡령 배임건으로 유죄가 확정됐죠. 요거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들 보지 않고, 그러면 말씀 안 드린 이지, 인포뱅크, 국일신동이 남았는데 요 세 개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황교안 테마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꼭 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치인은 2명이에요. 황교안 전 총리하고 오세훈 전 시장.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복병, 뭐랄까요? 일종의 갑작스럽게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 영남고등학교 출신, 대구의 영남고등학교, 그리고 거기에 고려대 동문 출신인데, 고려대 동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우리가 오세훈 전 시장도 고려대였죠.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한 번쯤 돌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밑에 거 다 보지 않습니다. 자, 필요 없고 딱 2가지 기업만 기억합니다. 새우글로벌은 많이 올랐어요. 볼 필요 없고요. 밑에 보면 영화금속, 요거는 테슬라와 연관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영화금속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 밑에 토탈소프트라고 있어요. 이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 관련주기도 합니다. 이게 경남 창녕의 이 대표이사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 창녕에 대한 출신이 누가 있냐? 그럼 박원순 시장하고 홍준표 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이제 우리가 감안한다면 토탈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한번 기억을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김무성 테마주.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온다면 이런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서 넘어가는 기업들의 내용들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설명은 다 해드릴게요. 네네네. 아까 전에 제가 중동이라는 말 기억하라고 했죠. 중동인. 네. 자랑스러운 중동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동중학교는 아까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중동고등학교는 김무성 네, 지금 대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남중학교 출신이에요. 경남중도 인맥이 엄청나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경남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 부분 엮여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은 제가 분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디지털조선 요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선일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중앙오션인데 요거는 이제 한양대 동문 요것도 적자입니다. 보지 않습니다. 자, 전방 요거는 부친이 김무성 대표의 부친이 창업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많이 들썩들썩거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적자예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NK 요거는 사돈기업입니다. 요것도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8촌까지 다 나오네요. 일단은 사돈 본인의 딸의 그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거는 그냥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적자 기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수산중공업 아까 전에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스 주연테크 적자 제외하겠습니다. 서한기계 요게 경협주와 연관되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 많이 오른 건 하지 않겠습니다. X. 그 유유제약도 보도록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돈기업이에요. 그래서 사돈이 은근히 가까운 게 또 사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자, 원익 한 번 더 나오는데 원익 요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익이라는 기업이 오세훈 전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죠? 중동인. 근데 지금 또다시 한 번 더 나오죠. 그 중동고등학교의 또 동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무성 테마주에도 엮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네. 오신 종목이 약 4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 유망주 주세요. 자, 그래서 추려서 제가 얘기했는 거에 대해서 다시 보기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거기 안에서 제가 괜찮습니다. 별표 줍니다. 했던 기업들을 다 하면 한 8개 정도 돼요. 그래도 모자라세요. 그래도 조금만 더 추려주세요. 네, 그럴 줄 한두 개 알고 정도. 또 준비를 했죠. 언제? 좀 방송 이따. 끝나기 네, 전까지. 그렇죠. 네, 여러분들 2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그 유망주 어떤 종목이 될까? 방송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상담 시작됐고요.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 매수가 비중은요? 21,000원에 20%입니다. 21,000원에 비중 20%. 대주전자재료 어떤 네. 게 제일 고민이실까요? 바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예, 제가 이걸 구매 현재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게 24,000원대에서 샀는데 지금 비중 14,000원, 네. 15,000원 올 때 그 10%에서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지금 21,000원대로 만들었거든요. 아유, 네, 잘하셨어요. 예, 그런데 원래 이게 우리, 21,000원 이상 올라올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네, 올라옵니다. 일단 올라오고. 예. 자, 일단은 우리가 진짜 이 물타기를 하는 게 정말 예. 어렵습니다, 사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빠지다 보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이게 쉽게 손이 안 나가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칭찬받아 마땅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물타기를 잘하셨고 지금 이제 21,000원대는 낮추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관되는 검색어가 한 2개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이제 MLCC. 그러니까 적층 콘덴서 관련해서 한 개가 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있거든요. 예. 요 응고칼 물질에 대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업이 이 2차 전지에 관해 가지고 좀 더 뭐랄까요?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반등은 왜 나오는 거냐? 그럼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이 4분기 실적이 그나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이런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 자 위에 보면 한 요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21,000원에서 한 21,500원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타납니다. 일단은 끊어보세요. 더 이상 들고 가지 마시고 한번 끊어주십시오. 예.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네, 시청자님 이렇게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테마데이인 줄 알고 연락을 조금 늦게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고요. 문자도 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아이마켓 코리아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고, SK하이닉스 오래오래 가지고 있다 이제 오네요. 이제 어떻게 가격이 할까요?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네, 이제 네. 매수가 근처 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삼양식품, 한미약품, 삼성전자, 미코도 있어요. 미코 유명주로 또 얘기를 해주셨죠? 네, 한 저번 작년에도 한 9번 했죠 우리가. 자, 오늘 미코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네, 미코가 보유 기간이 6년. 와, 강성 투자자이실까? 매수가 3,500원에 비중 60%인데 지금 가격대 살펴보시면 20% 급등. 이거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한 9번 했습니다. 네, 아, 이거 그래서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급등할 줄? 알았으니까 9번 했겠죠. 와. 근데 뭐 오늘 오를 줄은 몰랐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미코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을 얘기를 하면 항상 같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코미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코미코가 미코의 자회사예요. 근데 코미코가 시가총액이 1,600억이고 미코가 1,100억이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자회사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저렴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 미코가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게 이제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수소와 산소를 분리를 해낼 때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분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그게 녹색 성장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절감시키면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 미코예요. 친환경 업체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알려져 있는 수소차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큰 반등 자체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또 본업 자체가 뭐냐면 세라믹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3,500원 들고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뭐랄까요, 우리 가족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TV로 새빨간 시청을 투자에서 하시면서 얘기했던 가격대. 보신 분들도 한 4,500원, 5,000원에 대한 가격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여기서는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최종 목표권 한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더 있다고 보십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 이쯤에서 끊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이분 다시 보내주셨다.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75,000원, 네. 비중 20% 이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보죠. 우리 SK하이닉스. 네. 이분 고장 또. 75,000원대, 비중 20%고요. 지금 가격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73,700원. 아직 조금 모자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뭐 조만간 이제 올 것 같은데, 항상 이 보면 주가라는 게 이 표준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알딸딸해요. 알딸딸이 표준어가 아니죠. 네, 아리송합니다. 못 아리송한데. 알아먹었어요. 네. 네. 아리송하다. 예. 근데 지금 여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SK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를 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4분기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상수지 자체가 4분기 제일 높습니다. 근데 그 제일 높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반도체 업황이에요. 그러면 반도체가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 증시에 지금 오르는 이유가 바로 기업들의 실적 때문이었고, 그러면 결국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타이밍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분야 자체가 경기 부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방 자체는 조금 한계점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격대를 한번 잡아드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 78,000원대 위에 있는 매물권역 자체가 저항권으로 작용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를 하시되 우리 시청자님 가격대에서 좀 더 벗어나가지고 수익으로 좀 넘어가는 77,000, 78,000원대 가격대가 올라오면 그때는 이익 실현을 한번 끊어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종목이었네요. 네, 참고 바라고요.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여보세요?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사막 콘덴서요. 사막 콘덴서 매수가 비중요? 56,000원에. 5만 네. 비중이요? 30%요. 30%. 알겠습니다. 바로 좀 인사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수익 나 계셨는데 목소리가 네, 그 엄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좀 불안해요. 아유, 지금 딴 시청자분들 지금 채널 돌리는 소리 들리세요, 지금? 네? 지금 54,000에 보유하셨는데 잘하셨고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거 뭐 어디까지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몰랐어요. 네, 그래요. 그럼 얼마 전에 바닥에서 사신 거예요, 지금? 네.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자, 다만 우리가 지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지금 반등 타이밍이 붙었다는 거예요. 오늘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럼 마찬가지 사막 콘덴서까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결국에는 반도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MLCC라는 것이 결국에는 반도체의 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야 자체가 지금 반등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반등은 실적을 알고 있는 애들이 선취매가 들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도 실적에 대한 타이밍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조금 끼어 있다고 보고요. 네. 그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잡아드린다면, 자, 상단에 있는 가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요 가격대 한번 걸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투매가 한번 떨어졌던 자리들, 그냥 그 가격대는 한 69,000원, 7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까지는 일단 홀딩 하시고, 요 가격대까지 한번 올라오면 일단 한번 끊어주세요. 이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자. 아시겠죠? 네. 네, 시청자님 근처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또 문자 만나볼게요. 유비쿼스, NK, 네. 제이준 우리 코스메틱, 요 토박스 진해요. 코리아 잠깐 한번 볼까요? 토박스 코리아? 네, 네. 아기상한테 물리신 분. 네. 너무 귀여우신 사연을 써주셨다. 2,100원대. 손절해야 되나요? 아기 상어한테 물려버리셨나 봐요. 2,100원대 사셨는데 지금 가격은 네. 1,665원. 일단은 자, 아기상어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오로라가 있고요. 그리고 유진로봇이 있고, 그리고 삼성출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토박스 코리아인데, 토박스 코리아 이거는 이제 신발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흔히. 근데 거기 이제 신발 안에서 이 아기상어 관련된, 뭐랄까요. 이제 개런티가 붙어가지고, 캐릭터가 붙어 있는 신발이 한 8개에서 12개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한 개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에는 그 신발로 인해서 주가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주가는 당연히 한계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 신발로 인해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투자 경고가 지금 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게 끝나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팔지 마시고 반등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그 가격 권역을 한번 잡아드리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상단에 있는 2,100원대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한 가격대가 다시 한번 반등 넣을 거라고 저는 봐요. 대신에 밑에 손절가를 한번 잡아드리면 자, 요 가격대는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 가격이 얼마냐면 밑에 있는 1,500원대 지금 요 자리가 1,530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1,500원, 1,530원 자리는 손절가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다시 한 번 더 2,100원까지 반등 파동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라인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1시 40분까지 넉넉하게 여러분들 종목 보내주시면 월요일, 화요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20대 1을 뚫은 유망주 주시죠. 네. 주세요, 이제. 한번 같이 지금 볼까요? 네, 지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국일신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신동? 네네. 일단 아까 전에 황교안 관련주에 편입됐던 종목군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우리가 청동, 황동 그러니까 조금은 뭐랄까 그냥 제조업에서 가장 기초적인 산업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항상 꾸준히 캐시카우는 시장에 형성돼 있는 그 점유율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왜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이 기업을 뽑았느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냥 꾸준한 산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주가를 못 올린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좋게 만져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아, 냄새나는 종목이다. 네, 그렇죠. 그런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일신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가격대는 지금 5,000원인데 4,850원, 4,900원대. 그래서 여기 조금 호가가 빠졌을 때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있는 4,650원 정도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사항까지 저희 꼭 이렇게 당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요? 자, 두 번째는 원익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원익이요? 제가 별표 계속 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중동인 그거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오세훈 전 시장 관련주, 그리고 김무성 씨 관련주, 거기 이제 편입된 종목이죠. 그런데 이 기업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원익이란 기업이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사실. 원익 IPS 있죠, 원익 테라세미콘 있죠, 원익 홀딩스 있죠, 원익 QNC, 원익 원익 머티리얼즈, 테라세미콘?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은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것은 원익 홀딩스입니다. 근데 원익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원익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부진이 이루어졌다 지금 다시 한 반등 나오는 그 타이밍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봤을 때는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로도 우리가 충분하다고 보고, 다만 이 회장에 대한 이 자랑스러운 중동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테마주에 편입될 확률도 대단히 높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테마주기 때문에 이 기업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은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잡아드리면, 제가 매수가를 4,650원, 4,700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오늘 시세가 조금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지금 보면 방송 보면서 시험지 유출 사태가 조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 저렴한 가격대거든요. 우리가 주봉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고가 권역 대비해서 주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저렴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좀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700원, 4,800원, 거기에 대한 손절가는 하단에 4,43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치인 테마주라 그런지 왜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100% 수긍은 가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꼭 투자하실 때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의사항 꼭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이상루 전문가님 만나볼 수 있는 자리 안내 도와드리죠.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동부증권 본사로 가시면 됩니다. 여의도역 5번 출구 인근이고요. 02077-6234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몸만 오세요. 여의도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